안녕하세요, 애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인 신혼집 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월세? 전세? 매입?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고민이 참 많으시죠? 저도 지금 역삼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아직 계약 기간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이사를 갈까 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으니까 조금 공부를 해보고자 해서 출근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인 패스트5에서 이런 세미나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내 집 마련 뽀개기라는 세미나를 제가 처음으로 유료 세미나를 한번 가봤는데요. 장장 5시간 동안 강사님께서 열강을 해주셨어요. 비로소 듣고 보니까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대충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신혼부부가 집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아보는 방법인 4가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간단히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신혼부부 특별 공급. 두 번째, 신혼부부 희망타운. 세 번째, 일반 청약. 네 번째는 전세로 구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민영이 있고 공공이 있어요. 민영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들어본 자이, 레미안 이런 아파트들 있죠. 이게 민영이고요. 공공은 SH, LH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 게 공공입니다. 민영은 전용 면적 85평방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급 세대수의 20%를 배정해 주는 거고요. 공공은 나머지는 똑같고 30%를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채가 있으면, 100가구가 있으면 그 중에 20가구를 이렇게 뚝 떼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줄게. 공공은 30% 떼어서 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사실 20%, 30%는 꽤 많은 거잖아요. 게다가 85평방제곱미터면은 전용 면적이 25.7평이라는 건데, 이게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2평짜리 아파트예요. 32평, 신혼부터 그렇게 넓은 30평대 아파트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가 모두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민영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영이 20%잖아요. 20% 안에서 15%는 우선 공급, 나머지 5%는 일반 공급인데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가르는 거는 소득이에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선 공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벌이의 경우 월평균 500만 원,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6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급은 외벌이가 600만 원, 맞벌이가 6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은 외벌이 500, 맞벌이 600. 공공은 추가로 자산 보유 기준을 보는데요. 여기엔 차도 있어요. 차가 2,800만 원 이상이면 안 된대요. 소나타 이상 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 1순위 배정이 됩니다. 정말 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무조건 특공을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저희는 아쉽게도 소득에 걸려가지고 특공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애슐리는 고소득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맞벌이 기준으로 둘이 애매하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훌쩍 이 기준을 넘었으면 그래 양보하자 이런 마음이라도 가질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희망타운. 희망타운이라는 건 정부가 이 신혼부부들한테 물량을 밀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를 한 거예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주긴 하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좀 좁다는 거예요. 특공에 비해서는 살짝 좁은 감이 있어요. 대부분은 20평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게다가 입지가 조금 좋지 않아요. 비인기 지역 쪽에 조금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많은 편입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이 몇 개가 있었는데 서울 수도권 사는 분들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입지가 좋은 데는 서울 양원, 수서 역세권, 과천 주암,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하남 가밀. 그나마 조금 서울 수도권 분들한테 괜찮아요. 직장이 서울이시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신혼희망타운 입주 조건이 되시면서 본인들 직장에 가까운 곳이 있으시다면 여기도 괜찮아요. 단 조금 평수가 좁기 때문에 아이 계획이 몇 년 내로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어요. 외벌이 600만원, 맞벌이 650만원이고요.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은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추가 조건이 있어요. 순자산이라는 걸 보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 모두 합해서 2억 5천만 원, 입점 5곡 6
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네요. 뭔가 자산이 많으면 올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건 거겠죠. 세 번째로는 일반 청약인데 여러분도 청약통장은 다 갖고 계시죠? 만약에 난 없어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내일 당장 만들러 가십시오. 청약통장은 저도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가구당 2개의 통장은 무조건 있는 게 좋다고 보더라고요. 기회가 2번이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들 들어보셨죠? 청약이 된다는 건 거의 로또 당첨 확률만큼 되기가 어렵다. 저도 몰랐는데 제 점수를 내보니까, 가점을 내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저는 84점 만점에 24점이 나왔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 아이가 없다 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20점 근처이실 거예요. 청약이 당첨되시는 분들의 가점을 보면 55점에서 60점 혹은 그 이상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주택으로 오랜 세월 지내셨다가 되는 경우 혹은 다자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들은 거의 미달나는 지역에 넣어서 될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곳 살고 싶다면 이런 청약 가정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꿀팁이 있는데 좀 전략적으로 남들이 많이 넣는 거 외에 조금 넣어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85평방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의 물량을 가장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집 구조에서도 아파트 보면 방방 거실 방, 어떤 거는 방, 거실, 방이 어디 흩어져 있다거나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인기 있는 구조는 지원하지 말라. 인기 없는 타워형 구조나 투베이 이런 구조에 지원을 해보면 차라리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자본이 있다, 그래서 내가 85m 제곱 이상의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전세 구하기.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전세는 대출 상품만 잘 알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시면 됩니다. 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자가 1.1에서 2.1%예요. 굉장히 낮죠. 거의 거저 빌려주는 대출이죠. 그런데 굉장히 조건이 빡십니다. 연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예요. 또 붙는 조건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평방제곱미터 이하,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조금 제한이 많다는 점. 그래서 저희는 일반 대출을 받았어요. 직장인들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주는 대출 상품을 꼭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자를 조금 낮춰서 혹은 회사가 이자를 대신 내주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세를 구할 때 부동산은 어떻게 찾냐? 간단합니다. 발품을 많이 파시면 돼요. 내가 어디 살고 싶다 하고 고려 중인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많이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최소 부동산 4-5군데를 가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 이상을 가보셔도 됩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동네에 갖고 있는 물량 다 비슷비슷하다, 매물이 다 비슷하게 나온다,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랑 하면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급매물로 나오는 그런 전세들 있죠. 주인분들이 여러 부동산에 한꺼번에 내놓지 않으세요. 알짜배기 그런 집들이 한 부동산과 꾸준히 거래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다 돌아보신 다음에 이렇게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저희도 그랬어요. 막 바카스 막 갖다 드리면서 사장님 저희 오늘 또 왔어요. 좋은 물건 나온 거 없어요? 나오면 꼭 연락 주세요.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집을 직접 많이 가봐야 돼요. 저희도 한 20군데의 집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30군데를 봤대요. 엄청나죠? 부동산 직원분이 저희를 이제 차로 태워가지고 막 돌아다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주말에 한 2-3군데씩은 계속 보신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집을 볼 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냐면요. 집 구석구석, 천정, 벽지 막 이런 데 있죠. 그런데 가끔 곰팡이가 쓸어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도 돌다가 몇 군데 봤거든요. 곰팡이가 있다, 그 비슷한 게 있다, 거기는 패스하세요. 그냥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냥 패스하세요. 왜냐면 결로현상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거든요. 결로는 공사를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곰팡이는 호흡기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스비, 수도세, 뭐 요런 관리비 같은 거 그런 거를 꼭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오래된 집이면 약간 누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보일러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가스비도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평 이하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6, 7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평균. 그리고 30평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이 밤에 꼭 다시 가보세요. 보통 낮에들 투어 하시잖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은 밤에도 꼭 가서 주위를 잘 보세요. 왜냐면 밤에 은근히 소음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한번 가보세요. 평일과 주말의 분위기가 확 다른 곳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드린 정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자료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처럼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우리 열심히 부동산 공부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또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그 날까지 여러분 우리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자, 화이팅!